주식초등학교가 아주 오랜만에 초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초빙 선생님. 네. 우리 호랑이 선생님. 타이거 선생님 모셨죠. 타이거. 아니 호랑이 일단은 네. 호랑이 선생님이라 하고. 알겠습니다. 다시. 괜히 엔지 나는 거지. 이거 NG예요? 자연스러운데. NG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사실. 그냥 그게 좋은 거. 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괜찮아요. 이용재 팀장님이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우리 타이거 선생님 역할을 좀 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좀. 타이거 ETF 디지털 솔루션 팀 팀장 맡고 있는 이용재고요. 앞으로 이 주식초등학교에서 왜 테마형 ETF에 집중해야 되고 왜 연금에서 꼭 ETF를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아닙니다. 테마주 아니고 아니에요. 테마주는 아니고 테마형 ETF. 그 테마란 모르시는 단어를 분들이 좀 사실 있어요. 네. 테마란 단어가 좀 옛날에 작전주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하면 안 되는 거,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이제 메가 트렌드 앞 단계에 있는 그래서 혁신 좋은 테마. 의미의 테마. 예. 테마형 ETF를 이야기를 할 거고, ETF 잘 모르시는 분들은 ETF란 무엇인가, 네. ETF를 보려면 어떤 것들을 좀 중요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지, 또 ETF 관련된 세금 정리까지 제가 해드려서 그걸 먼저 보시고 이 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 자랑 좀 잠깐 했습니다. 네.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오겠습니다. 테마형 ETF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테마형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테마형 ETF가 뭐냐면 테마형 ETF를 알기 전에 이제 테마 투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테마 투자는 혁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다양한 혁신의 움직임 그리고 그게 단기성이 아닌 단기 휘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해 싹수가 보이는 그런 걸 찾아서 투자하는 걸 혁신 테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읽어내고 있는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한다. 근데 그 기업들이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인덱스보다는 이런 테마로 묶여져 있는 강력한 투자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뽑아서 투자한다. 그게 이제 테마틱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혁신 기업들이 주가가 날아가면서 이제 다양한 기관 투자자부터 해서 금융기관들이 야 우리도 이제 혁신 테마 투자 해야 되겠다 해서 붐이 일었던 거고, 이제 국내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편하게 하시고 있고, 그게 이제서야 레버리지 인버스에 치우쳐져 있는 한국 ETF 시장에서도 빛을 보고 있는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단기 테마 투자, 단기 뭐 이렇게 뭐 테마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메가 트렌드,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들에 내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이제 테마형 ETF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테마 기업, 혁신 테마 기업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ETF가 바로 테마형 ETF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작년에도 그렇고 레버리지, 곱버스, 그냥 인버스도 아니고 곱버스 이런 어떻게 보면 지수형 혹은 이제 방향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거의 국내 ETF 시장의 대부분이었고요. 어떤 뭐 거래 규모로 봤을 때 거래량부터 해서 뭐 AUM, 뭐 순자산 총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레버리지 인버스였는데 이제 비로소 ETF로 좀 장기 투자 비이클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냥 단순히 방향 투자 이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한 3달 정도 딱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 들어갔다 빠져야지 이런 걸로 ETF를 활용하신 게 아니라 난 정말 진짜 ETF를 펀드보다 좀 더 진화된 비이클로 여기고 내 재테크는 ETF로 할 거야. 그럼 나는 ETF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테마형 ETF 시장에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행히 이제 빛을 보면서 혁신 테마로 묶인 기업들이 가치가 점프하면서 수익률이 좋아진 거고. 성과들이 이제 좋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그냥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인덱스형 ETF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테마형 ETF에 관심을 두는 건데 그러면 이 테마형 ETF가 그냥 지수형 ETF보다 왜 더 성적이 좋아졌을까요? 그거는 이제 단순한데요. 인덱스를 하면 예를 들어 코스피다. 그럼 코스피에 뭐 수백 개 종목들 있잖아요. 수천 개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는 좋은 기업도 있고 안 좋은 기업도 있는 거죠. 사실 코스피 200이면 200개 종목인데 코스피 200은 200개.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200개 묻어가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옛날에 잘 돼서 시총 커져서 200개 들어갔다가 계속 그냥 현금 장사 잘하고 쌓아놓은 돈 많고 뭐 이런 기업들도 들어있거든요, 인덱스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그 삶의 모습을 바꿔주는 그 혁신 기업들이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인덱스에 들어가 있고 반대로는 산업 자체가 지금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덱스로 딱 쌓여서 같이 이걸 통째로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혁신 기업에서 나오는 좋은 수익률을 안 좋은 기업에서 나오는 나쁜 수익률로 갉아먹는 거죠. 까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하향 평준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수형으로 뭐뭐뭐 200, 뭐뭐뭐 150, 뭐뭐뭐 100 이렇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테마에 집중을 해서 관련된 정말 그 유망한 산업을 실제로 하는 기업 한 10개만 묶어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테마 투자는 장기 투자할 때 빛을 더 발휘하거든요. 장기 투자. 예, 장기 투자. 이제 맨 처음에 혁신 테마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래서 혁신 테마를 고르는데 네. 이미 메가 트렌드일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가 투자해봤자 네.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기가 어렵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메가 트렌드까지 갈 싹수가 보이는 혁신 테마를 찾는 게 제일 먼저. 근데 혁신 테마 찾았다고 해서 네. 메가 트렌드까지 갈 수 있느냐의 보장은 없지만 네. 갈 가능성이 높은 테마를 찾고 이제 이게 진짜 이 혁신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 테마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기차 침투율이 별로 낮지만 5%밖에 안 되지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혁신 테마야.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전기차 침투율이 5%, 10%, 20%, 30%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주변 사람들도 전기차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주유소도 사라지고 충전소로 바뀌고 뭐 이런 걸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연금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형 ETF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ETF 시장에서 장기 투자 풍토가 좀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산업에 투자하고 그 산업의 리딩 컴퍼니들에 투자를 하니까 이건 길게 봐도 된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업 본질하고 무관하게 얼마든지 이제 출렁일 수 있는 거고 ETF도 또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래서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 테마형 ETF는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테마는 보통 이제 나누기 나름인데 긱스 같은 뭐 일정 회사에서 이제 우리 산업 분류를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쭉 나누는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표준. 뭐 테슬라 같은 회사는 전기차 테마로도 갔다가 또 동시에 배터리 테마로도 갔다가 뭐 소프트웨어 테마에 넣을 수도 있는 넣을 거고 수도 있고 플랫폼 테마로도 갈 수도 있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그 투자 스토리로 테마를 만들고 그 테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분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산업 융합이 일어나고 예전에 만들었던 산업 분류 체계로는 이제 딱 무자르을 때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런 테마를 전문적으로 운용하거나 투자하는 그런 뭐 금융기관들 우리는 이렇게 테마를 나누고 그 밑에 기업들이 이렇게 넣어놨어. 우리는 이 테마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야. 아니면 우리는 테마를 이렇게 나눌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죠. 그럼 예를 들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다. 그럼 타이거 ETF 뭐 테마용 ETF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ABC 테마 ETF다.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ETF 테마형 ETF를 만들 때 다양하게 산업을 보고 우리 산업 전반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포착이 됐다. 근데 이거는 얼리 스테이지 테마다. 근데 이게 메가 트렌드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얼리 스테이지 혁신 테마를 누가 이거 하는 기업이 뭐가 있냐를 저희가 쭉 보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또 뭐 상장이 돼야 되고, 기업 가치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뭐 유동 주식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터링 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얼마를 편입할지에 대한 비중을 정하고 ETF로 싸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하나의 테마형 ETF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최근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BBIG, K 뉴딜 ETF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뭐 이커머스, 또 관심 가지는 그린 에너지, 그런 것도 있고, 뭐 클라우드,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죠. 게임, 요즘에 또 게임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다른 해외 운용사들이나 국내 운용사들도 자신들만의 테마를 만들고 네이밍을 하고 있죠. 그게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혁신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테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테마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투자 스토리를 더 갖다 넣는 거죠. 더 멋지게 만드는 스토리를. 테마형 ETF가 시장 규모도 엄청 커졌겠네요. 그러면. 테마형 ETF라는 아예 정확한 그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BBIG
K뉴딜 ETF를 5종을 출시했잖아요. 그 좀 히트 쳤죠. 네, 그게 좀 다행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성과급도 좀. 아니 그건. 네, 그래서 BBIG K뉴딜 ETF가 국내에서는 대표 국내 테마형으로 자리를 잡았죠. 네. 1조 5천억 정도 5개 합쳐서. 네. 그거면 상당히 빠르게 큰 거죠. 거의 국내 ETF 히스토리상 거의 최단기간 상장.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마형 ETF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것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네. 다른 운용사들의 비슷한 테마형 ETF들도 많이 AUM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테마형 ETF를 지금은 찾고 있다. 레버리지 인버스도 물론 하시지만 거래량이 뭐 여기도 꽤 돼요. 많이 근데 돼요. 사실 그게 그도 그럴 게 네. 세상의 변화랑 흐름을 같이 해서 가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네. 타이거 ETF를 만들었어. 근데 타이거 뭐 철강 ETF, 네. 벌크선 ETF 이런 네. 거 만들었어 봐. 사람들이 샀겠어요? 그렇죠. 좀 그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안 사게 생겼죠. 네. BBIG 뭐 K뉴딜, 네. 2차전지, 바이오, 게임 이런 거 갖다 붙이니까 요즘에는 테마형 ETF를 또 왜 많이 하시는지 저희가 좀 보니까 예. 그러니까 테마형 ETF를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굳이 이제 저희들이 나와서 얘기를 안 해도 투자자분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세요. 이건 누가 봐도 성장하는 네. 산업이고 그게 이제 작년에 그런 팬데믹 리스크에 예. 다양한 실물 경제가 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네. 반대로 그 테마 투자에 대한 눈이 좀 띄셨다. 왜냐면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느껴. 아, 스마트폰 보면서 네. 뭐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여기서? 내가 넷플릭스만 쓰는 게 아니라 딱 마차도 쓰고 이런 거 다 썼나 내가? 다 막 OTT 같은 거 많이 쓰시고 네네네. 게임 막 생존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이 막 게임기 사고 그런 것들이 뭐 이커머스 게임 뭐 이런 테마형 ETF로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세요. 요즘 다 투자 시대라고 하잖아요.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뭐 월급으로는 안 된다. 이러니까 네네네. 내가 삶이 바뀌는 거에서 아 내가 삶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투자로 연결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편리한 비이클이 ETF였던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좋죠. 그래서 테마형 ETF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장기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매수 매도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테마 투자에서 제일 피해 보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투자 돈을 잃으신 분보다 예. 아 내가 이거 진짜 혁신 테마 퇴동기에 들어갔는데 너무 일찍 나왔어. 그 살짝 출렁임에서 안 되겠다 빼야겠다 뺐는데 갑자기 기업들이 밸류가 리레이팅 되면서 빵빵빵 가는 그거를 보는 그분이 그렇죠. 제일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네. 몇 년 뒤에 그렇죠. 이렇게 1년, 돌아서 2년 보면 차트가 이랬어? 막 네. 이런. 예. 그래서 뭐 일례로 뭐 전기차 같은 배터리 테마형 ETF 같은 경우도 2019년 18년도엔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뺐다. 네. 빼서 나 그냥 코스피 200이 좋지 분산해야지 했다가 지금까지 왔으면 좀 상당히 흔들리실 거예요. 저도 2019년에 지인한테 그냥 2차 전지 관련 ETF 네. 사서 장기 보유하세요 했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이게 아까의 보편된 진리인데 네. 먼저 포착한 혁신 테마가 정말 사람들의 삶을 바꾸면서 메가 트렌드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게. 그럼요. 이게 1, 2년으로 안 되거든요. 뭐 3년, 뭐 4년, 5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 성장하는 테마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메가 트렌드에서 팔고 나왔을 때의 수익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쵸.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뭐 목돈을 그냥 다 박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예. 적립식으로 하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성장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최근 같은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부침이 또 굉장히 그렇죠. 있는 예, 거고 예, 그런 예. 것들을 또 잘 견뎌내셔야 굉장히 인상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연금과 같은 그런 장기 투자 계좌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계속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걸로 적립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사람들은 항상 이제 눈앞의 수익률, 네. 눈앞의 금액이 너무나 쉽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못 참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거 화면 숨긴 기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예. 장기 투자하는 거는 나한테 수익률을 네. 몇 달 동안에 안 보여주는 거죠. 괜찮은데 뭐. 1년에 한두 번만 보여주는. 앱 하나 만드시면 스타트